어떤 사람이 1억을 가장 빠르게 모을까요? 월급이 많은 사람일까요? 제 주변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연봉이 6천만 원이 넘는데도 모아둔 돈이 거의 없는 분도 있었고요. 반대로 월 120만 원 정도 되는 대학원 월급으로도 졸업할 때 1,000만 원을 모은 후배도 있었습니다. 이 후배가 아예 돈을 안 쓰는 사람이었냐? 딱히 그것도 아니었어요. 게임 좋아하고 메이플 스토리도 하고 그래픽카드랑 모니터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발은 쿠팡에서 3만원짜리 2켤레 사고 본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돈을 거의 안 쓰더라고요. 결국 이 후배는 알만한 기업에 들어간 뒤 지방의 신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물론 대출은 있었지만 대출로 안 되는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현금으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돈을 모으는 게 단순히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바로 1억을 가장 빠르게 모으는 법을 말씀드리면 방법은 단순합니다. 먼저 목표 기간을 정하고 1억을 월 저축액으로 역산합니다. 그 다음 명절, 경조사, 병원비 같은 예상 가능한 지출을 예비비로 나눠두고 월세, 통신비, 보험 같은 고정비를 줄입니다. 생활비 3개월치 비상금을 확보한 뒤 월급날 저축액을 먼저 빼고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그 저축액을 CMA, 예금, ISA, 청약, IRP, 연금저축, 투자에 목적별로 나누고 부수입을 붙이고 저축액을 조금씩 올리는 것입니다. 결국 1억 원을 빠르게 모으려면 이 자산으로 가는 현금 흐름을 키우고 그 돈에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정비를 줄이려면 내 소비 습관을 봐야 하고 저축한 돈을 굴리려면 금융상품 공부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씩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금 흐름이 다각화됩니다. 이렇게 단순한데 실제로 1억 모으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연봉이 6천만 원인데도 돈을 거의 못 모으신 분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에너지가 없거나 의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도 넘치고 의욕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욕이 넘쳐서 한 방을 노리거나 계획이 예상치 못하게 틀어졌을 때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행동경제학에선 이걸 계획 오류라고 하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 이야기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면 대부분 최고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너무 최고의 시나리오에 집중한 나머지 예상치 못한 예외 상황과 장애물을 사전에 고려하지 못하는 거죠. 기업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 비상 계획을 세우고 공급처를 다양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우리의 1억 모으기에도 똑같이 비상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다는 돈들도 딱 1시간만 정리해보면 생각보다 대부분 관리 범위 안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저축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의미 있는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탈러가 참여한 미래저축 프로그램인데요. 자동으로 돈이 저축되게 설정한 그룹을 추적해보니 40개월 뒤에는 저축률이 무려 3.8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 스스로 저축하겠다고 결심만 한 그룹은 저축액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10만원이든 30만원이든 결심보다 시스템이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또 지금 내 저축액이 작아서 20년 동안 모아야 1억 원이 된다고 해도 전혀 좌절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헬스를 할 때 처음부터 100kg을 들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20kg을 시작하고 30kg, 40kg, 50kg로 조금씩 늘려갑니다. 저축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월 10만원이라도 현금 흐름에서 자산으로 보내는 길을 만들고 그 다음 20만원, 50만원으로 점차 늘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영상을 찾아보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시작점이 다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큰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자산으로 가는 월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을 꾸준히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억 모으기 사례와 콘텐츠들을 쭉 뜯어보면서 1억 원을 모으면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억 원을 모아도 당장 인생이 드라마처럼 바뀌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생활 수준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소비 습관을 바꾸고 월급 관리를 바꾸고 돈을 다루는 근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1억 원을 모으면서 기대해야 할 것은 달라진 소비 환경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능력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30억 원을 가진 자산가가 1억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1억이 가진 힘은 금액이 아니라 진입장벽을 깨는 데 있습니다. 1억 원을 통과해야 비로소 더 거대한 자산시장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거죠.
앞서 보셨듯이 1억을 결심만으로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엑셀이나 가계부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1억 원 모으기를 점진적으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쓰고 계신 가계부가 있다면 그걸 활용하셔도 좋고요. 다만 없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현금 흐름표 링크를 남겨뒀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결국 1억 원을 모은다고 해서 소비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소비 습관을 바꾸고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고 돈을 다루는 태도까지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더 단단해지고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